저번 시간에 우리 이제 기권 봤던 거 이어서 구름과 강수 내용 봐야 되고 여기 진짜 어려우니까 진짜 어려우니까 꼭 다시 한번 복습을 꼭 잘 하셔야 돼요. 여기 특히나 여기가 너희들 많이 틀릴 거야. 화학은 그나마 괜찮을 텐데. 자, 봅시다. 그래서 보다가 뭔 소린가 싶으면 바로 질문해야 돼. 알았지? 여러분들이? 자, 일단은 이거를 하기에 앞서서 너희들이 무슨 내용을 배웠는지 용해도 2학년 때 너희들 용해도 배웠던 거 기억나? 용해도 국성어조 막 했던 거 그거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요. 자. 그때 용해도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했었냐면 물 100g에 어떤 용질에 대해서 녹는 물질 용질에 대해서 물 100g에 용해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최대 그람 수를 우리가 용해도라고 했었어. 일정한 온도 압력 하에서. 기억나니? 나셔야 돼요. 기억에 나셔야 된대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뭘 그랬었냐면 그래프가 주어졌고 y축이 용해도 그람 퍼 100g 스케일이었고 x축이 그때 온도였었어. 온도였었고 그래서 그때 용해도 그래프가 이렇게 됐었거든.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 지금 대충 그랬었을 때 이때 이 그래프를 우리가 포화용해 곡선이라고 얘기했었고 이거를 포화용해에 대한 곡선이라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어떠한 온도에서 만약에 내가 이 포화만큼 들어가 있으면 이거를 포화용해라고 했었고 이만큼 들어가 있었을 때 우리가 포화용해라고 얘기했었고 얘보다 더 적게 들어간 상황에 있는 그런 용해를 불포화용해라고 얘기했었고 반대로 얘보다 더 많이 들어간 상황을 우리가 과포화용해라고 얘기했었어. 기억나세요? 난이 자기만? 과포화용해. 지금 계속 같이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 포화용해 곡선 기준으로 위쪽에 있으면은 과포화, 아래쪽에 있으면은 불포화라고 정의했었어. 그때. 그리고 이 라인 자체가 포화용해라고 했었고.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이 과포화용해를 가지고서 만약 이런 용해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만큼에 해당되는 게 석출량이었어. 이만큼이 석출량이었어. 그때. 됐나 여기까지? 여기 정리했니? 다 정리됐지? 자, 이 내용을 가지고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 용해도 관점은 결국 용매라는 것이 있었고 물이라는 용매가 있었었고 용질을 이제 뭐 소금이나 다른 걸 섞었었는데 요번에는 대기를 기준으로 수증기가 얼만큼 들어가는지 얘기할 거야 이제부터.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지금 대륙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겠지 지금. 자, 대기 중의 상태에서는 포화 상태랑 당연히 불포화 상태는 아닐 거고 일정한 양의 공기에 대해서 얘가 머금을 수 있는 최대 수증기를 다 가지고 있으면 포화 상태일 거고 그것보다 적게 가지고 있으면 불포화 상태일 거야. 괜찮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릇을 그러니까 물을 담고서 그릇을 해놓고 얘를 증발시키는 상황에서 얘를 닫아놨어. 얘를 밀폐시켰어, 이 상황을.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물 쪽이랑 공기 쪽이랑 이렇게 있었을 때 물에서 증발되는 애가 있을 거고, 이게 증발되는 애겠지? 근데 공기 중에도 수증기가 있잖아. 그럼 수증기가 응결하는 현상도 당연히 일어나겠죠, 기본적으로 같이. 얘가 응결하는 현상도 일어나야만 해. 됐니 여기까지? 근데 증발과 응결은 항상 같이 일어나요. 같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불포화 상태면은 증발량이 응결량보다 많기 때문에 물의 양이 점점 줄는 걸로 보이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다가 얘같이 밀폐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이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최대의 수증기를 다 머금으면은 더 이상 증발이 아니 그러니까 증발 아니고 그냥 멈춘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그게 멈춘 게 아니라 증발량과 응결량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포화 상태일 때는 나가는 증발량과 들어오는 분자수, 그러니까 응결량이 같아야 된다고. 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 좀 시작을 해볼게. 제대로 된 내용. 자, 첫 번째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포화 수증기량이고, 포화 수증기량은 우리가 용해도는 물 100g을 기준으로 정의했잖아. 포화 수증기량은 공기 1kg를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얘는 공기 1kg에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할 거고, 당연히 포화 상태에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포화 상태 공기 1kg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수증기량을 정의할 거고, 단위는 그램 퍼 킬로그램일 거예요. 이때 그램 쪽은 수증기 양이 될 거고, 수증기 양에 대한 그램이 될 거고, 킬로그램에 대한 거는 공기가 되겠지. 공기에 대한 킬로그램이 되겠죠. 됐니? 적으시고. 자, 근데 이 용해도 곡선에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 지금 포화 용액이 지금 포화 수증기랑과 지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계속 같이 왔다 갔다 할 거야 지금. 그러면 이 양을 결정하는 결국은 내가 온도를 바꿔주면은 변하겠지 다. 그쵸?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량의 변화 요인은 기온이겠죠. 기온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이 결정이 되겠지. 됐니 여기까지? 그리고 기온이 높을수록 이것처럼 포화 수증기량이 점점점 증가하겠죠. 그쵸? 여기까지 괜찮을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 공기가 내가 어떤 공기를 가지고 있는데 걔가 포화 상태인지 아닌지는 실제 지금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을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포화 상태일 거고, 실제가 더 적게 가지고 있으면은 불포화 상태가 되겠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밑에 이 박스를 보면은 용해 곡선처럼 마찬가지로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이렇게 나와 있고, x축이 기온일 거고 이번엔 그러니까 온도 대신에 기온을 사용하겠지. 기체 온도니까. 그다음에 y축은 아까 용해도는 그램 퍼 물 100g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램 퍼 공기 1kg에 대한 걸로 나타날 거고. 됐죠? 그래서 기온은 일단 이거 가축값이고, 그다음에 실제 수증기량은 내가 만약에 얘들아 여기에 지금 공기를 가지고 있어. 15도에서 포화된 수증기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얘의 실제 수증기량은 똑같이 10.6이겠지. 됐니? 내가 포화된 공기를 가지고 있어. 근데 포화된 양이
20이야. 20kg, 20g/kg이야. 그러면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도 20이지. 여기까지 괜찮죠? 자,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 중간에 있는 C에서 얘들 잘 판단해야 돼. C에서 내가 C라는 공기를 가지고 있어. 근데 C는 지금 현재 수증기량은 10.6이죠. 현재 수증기량은. 그쵸? 현재인데 내가 얘를 어디까지 포화시킬 수 있냐면 B까지 포화시킬 수 있지. 이해됐니? 그러면 C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20으로 읽어야겠죠. 됐나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다 적었었죠? 다 적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가 불포화되어 있는 공기를 포화시키려고 해. 포화시키려고 하면은 방법은 두 가지일 거야. 하나는 수증기를 더 많이 넣든가, 여기에 있는 거에 대해서 수증기를 더 많이 넣든가, 그래서 포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온도를 낮추든가 기온을 낮추든가 둘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해야 될 거예요. 그치?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자연현상에서 어떤 공기가 있었을 때 거기다가 수증기를 투입하는 현상보다는 기온이 바뀌는 게 좀 자연스럽겠죠. 아무래도.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근데 말씀하세요. 기온이랑 온도 차이점이 뭐예요? 온도는 그냥 물체 온도를 얘기하는 거고, 기온은 그 중에서도 기체 온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럼 됐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 제대로. 자, 이슬점 또 보면은 일단 이슬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응결 현상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야 되고, 응결이라는 거는 공기 중에 수증기를 물방울, 그러니까 기체 상태에 있는 H2O를 리퀴드로, 액체로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2시야 조용. 영상 꼭 봐오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슬점은 뭐냐면, 자 이거 밑에 그림 보면 같이 얘기할게. 오늘 이거 풀어가지고. 풀어가지고 오라고. 네. 책이랑 책은 어디 거죠? 그거. 여기까지. 저번에 그 화학 그 뭐야 질량 보존이나 이런 문제들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구름과 이거 다 나갈 거거든. 거기까지 해오시면 돼요. 네. 다 알아. 꼭 해볼게요. 다 이해해오고. 네. 나중에 영상 보셔야 돼요. 네. 자, 조심히 가시고. 그래서 이러한 내가 공기를 가지고 있어. 여기에 공기 A의 공기를 가지고 있어 지금. 됐니? 그러면 이거를 내가 포화 수증기량을 위쪽으로 올려서 판단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 얘를 계속 냉각을 시켜서 어느 순간에 얘가 응결이 되는 시점이 있겠지. 응결이 되는 시점이 있을 거고, 그런 온도가 있을 거고, 그 온도를 내가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이슬점이라고 정의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내가 현재 수증기를 가지고서 온도를 쭉 내렸을 때 응결이 시작하는 온도, 기온을 이슬점이라고 정의할 거라고. 이걸 냉각시켜서 응결하기 시작할 때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정의할 거고, 그러면 얘의 변화 요인은 이슬점에 영향을 주는 거는 현재 수증기량이겠죠. 자, 왜냐면 내가 공기를 세 타입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포화된 거, 하나는 뭐 적당히 불포화, 하나는 겁나게 불포화, 이런 세 개를 가지고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포화가 됐으니까 이슬점이 그대로 30도일 거고, 첫 번째가. 이해됐니? 두 번째는 내가 얘를 냉각을 시켜서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여기까지 와야 될 거야. 그러니까 이슬점은 20도 정도 되겠지 대충. 3번은 얘가 포화되기 위해서 이슬점을 겁나게 내려야 돼.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그러니까 내가
실제 수증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슬점 도전도 높아지겠죠. 반대로 실제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슬점은 점점 더 내려가겠지. 여기에 이슬점이고 2번에 대한 이슬점이고 얘가 3번에 대한 이슬점이고 얘가 1번에 대한 이슬점이고. 됐니? 괜찮아요? 괜찮니? 그 다음에 응결량은 뭐냐면 그냥 내가 이 공기를 냉각시켰을 때 공기를 냉각시켰을 때 응결되는 양, 그러니까 석출량이랑 비슷한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얘를 이걸 1번을 겁나게 낮춰서 뭐 여기까지 왔다 라고 치면은 이때 포화 수증기량은 여기니까 이만큼이 응결량 되겠지. 괜찮나요? 응. 당연만 됐니? 네. 네. 자, 그래서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실제 수증기량 같다라는 멘트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이 1번과 같은 케이스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내지는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이쪽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이겠지. 됐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됐으면은 다음 페이지 저기 59쪽 옆에 한번 풀어봅시다.
했어? 맞았죠. 끝?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일정한 양의 공기를 포함할 수 있는 최대량이 있다. 그게 포화 수증기의 양 때문이었었지? 그 다음에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해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그림은 이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점점점 증가할 테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슬점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상관없죠. 둘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포화 수증기량은 이슬점이 아니라 기온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얘기했었잖아. 그 다음에 기온이 높을수록 이슬점도 높아진다. 같아요. 내가 이러한 공기를 가지고 있을 때 기온이 높아진다고 해서 이슬점이 달라지진 않아. 이슬점은 다 똑같이 여기야. 그러니까 아니라고. 틀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X야. 그래서 자, 공기에 포함된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여기 할수록 이슬점은 여기서 내려오는 거고 여기서 내려오는 거니까 점점점 낮아진다. 그쵸? 그러니까 많을수록 높아지는 거고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실제 수증기량 같다.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이분 유의하시고, 자 이번에 자 비공기를 가지고서 기온은 그냥 내리시면 되고 30도로 그냥 내리시면 되고, 실제 수증기량은 얘가 가지고 있는 20만큼일 거고, 포화 수증기량은 올리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27.1을 읽어야 될 거고, 이슬점은 이렇게 해서 내린 25도가 돼야겠지. 됐니?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이 A, B, C, D 중에서 실제 수증기량이 가장 적은 거는 D죠. 왜냐면 D, C, A, B가 같으니까. 그 다음에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많은 거는 이걸로 위로 올리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A, C, D는 다 같고 B가 제일 많아야겠지. 왜요? A, C, D는 다 지금 포화 수증기량이 20인데 B 혼자 포화 수증기량이 27이거든. 됐어? 그다음 포화 상태 공기는 그냥 A고요, 당연히. 포화 제 곡선이 있으니까. 불포화는 이거 A 제외 나머지 B, C, D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슬점이 제일 낮은 거는 해서 내리세요. B, A 같을 거고, C는 20도고, D는 10도네. 그러니까 D겠죠. 만약에 비공기를 가지고서 너희들이 포화 상태를 만들려면은 둘 중 하나겠지. 기온을 25도까지 낮추든가 아니면 이 차이만큼 더 넣어주든가. 그러니까 25도를 맞추든지 아니면 7.1만큼 더 넣어주든지. 그 다음에 B를 15도로 낮췄대. 그 B를 15도로 낮추면은 그러면은 원래 20이었는데 가지고 있는 게 거기서 포화 수증기량이 10.6이니까 이걸 차이만큼 이겠죠. 그러니까 9.4가 나와야겠지. 됐니 얘들아? 자, 넘어가서 상대습도 정의까지만 보고 잠깐 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대 습도, 그러니까 습도를 정의할 수가 있고, 습도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포화 수증기량, 이슬점, 이제 실제 수증기량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볼 거는 습도와 관련된 얘기를 할 거고요. 습도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건조하거나 습한 정도를 그냥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낸 그 값이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상대 습도를 얘기한다. 상대 습도 어떻게 구하냐? 포화분의 실제.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 해서 곱하기 100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A라는 공기를 가지고 있었어. 근데 A가 실제는 10.6이고 포화는 20이거든? 그러면 포화는 20이니까 20분의 10.6 곱하기 100 하시면 되겠죠. 괜찮니? 그러니까 상대 습도는 53%가 나오겠지. 근데 일단 조심해야 돼. 상대 습도가 100이라고 해서 물 100인 게 아니야. 물만 있는 게 아니야. 그치? 습도가 100이라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다 포화가 됐다는 거지. 이 공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가 다 가득 찼다는 거지. 이게 이 전체 공간이 물이라는 건 아니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 부분까지 유의하면 될 것 같고 절대 습도 같은 경우에는 공기 이만큼에 들어가 있는 수증기량을 그래서 나타낸 거고, 네, 이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상대 습도가 100%인 경우는 포화 상태일 때, 그러니까 물 100이 아니라 물만 있는 게 아니라 포화 상태일 때, 아니면은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 같을 때, 이런 지점을 얘기하는 거지. 이런 지점. 그 다음에 현재의 기온과 이슬점이 같을 때도, 그러니까 지금 다 다른 말이야 지금 이게. 근데 결국 상대 습도가 100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이슬점도 여기에 잡힐 거고, 만약에 이런 여기에 있으면은 이슬점도 여기고 현재 기온도 여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 다음에 그게 결국은 포화 수증기랑 곡선 위에 올라가 있을 때가 상대 습도 100% 있는 거겠지. 됐니?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진행할 때까지